새벽 2시 편의점 카운터 앞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입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맥박을 확인하죠. 살아 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여자는 피 묻은 USB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현금 가득 든 가방이 놓여 있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평범한 편의점 직원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게 겨우 3일 전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선택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을 3일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3일 전 새벽 1시 50분 서울 외곽의 한 편의점. 김하루는 냉장고 앞에서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4살 편의점 야간 근무 8년 차였죠.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제도 밤샘 근무, 오늘도 밤샘 근무. 언제부터인지 낮과 밤이 뒤바뀐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진열대를 닦던 하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죠. 여보세요, 언니. 하루야, 다음 주 명절 말인데. 하루는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벌써 명절이 다가온 거죠. 응, 나도 갈게. 조카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게 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엔 오지 마. 아빠가 내 얘기만 나오면 화내시잖아. 하루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니, 나도 가족인데. 너 아직도 편의점 알바하지? 34세? 조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야. 미안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루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익숙한 거부였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이었죠. 그녀는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벽이었죠.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보였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한 달 전 조카 생일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하루만 없는 가족 사진이었죠. 그녀는 화면을 껐습니다. 퇴근 후 하루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벽에 붙은 노란 쪽지였어요. 월세 2개월 연체. 이번 주까지 입금 없으면 계약 해지합니다. 하루는 쪽지를 떼지 않았습니다. 떼봤자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겠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 하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투명하지 않은 사람이 될까? 그녀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였다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날 저녁 10시 하루는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야간 근무 시작 시간이었죠. 낮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그녀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가. 하루는 라디오 소리를 줄였습니다. 재벌 뉴스 같은 건 자신과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니까요. 그녀는 냉장고로 가서 도시락 진열을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 확인하고 새 제품 앞으로 배치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했어요.
이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먹을 도시락을 정성껏 진열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흔적이라고 생각했죠. 새벽 1시 57분.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하루는 냉장고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남자. 검은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어서 오세요. 하루가 습관적으로 인사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냉장고 앞으로 향했어요. 하루는 계산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자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락 코너 앞에서 멈췄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한성그룹 비리 제보자 조현우 씨가 오늘 오후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살인 용의자로 급부상하면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하루는 라디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소리를 줄이려고요. 바로 그 순간 냉장고 앞에 남자가 후드를 벗었습니다. 하루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그리고 옷소매에 묻은 핏자국. 검은 후드 안쪽도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남자는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치찌개 도시락이었죠. 그걸 들고 천천히 계산대로 걸어왔습니다. 하루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라디오 뉴스, 피 묻은 옷, 떨리는 손,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남자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하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그냥 깊은 절망.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거, 남자가 도시락을 카운터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서요. 하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등에 메고 있던 검은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남자가 배낭을 통째로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증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봐야 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USB가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이것도요. 남자는 USB 봉투를 도시락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것 같아서. 하루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투명한 사람이라는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 모욕적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잠깐 저는 하루가 말하려는 순간 남자는 이미 몸을 돌렸습니다. 편의점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기다려요. 이거 경찰한테 가면 전부 죽어요. 남자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당신도요.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끌어들여서.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밖에 없었어요.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카운터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도시락, USB, 그리고 현금 가득 든 배낭이 눈앞에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조현우 씨는 한성그룹 비자금 조성을 제보한 후 회사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루는 천천히 USB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볍고 작은 봉투.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죠. 당신도 죽어요. 남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1을 누르려고 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신고하면 정말 누가 죽을까? 내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었어요. 자기 삶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USB 봉투를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일단 숨기자. 조금만 생각하고 그녀는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물함을 열고 USB를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배낭도 함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본 적 없는 거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자신이 방금 인생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걸.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USB를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사물함 깊숙이 숨겨둔 채 없는 척했어요. 모르는 척했죠. 하지만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조현우 씨 수사, 미궁에 빠져. 경찰은 도주 차량 블랙박스 분석 중. 한성그룹 측, 조현우는 회사 자금 횡령 후 증거 인멸 위해 직원 살해. 편의점 라디오에서, TV에서, 휴대폰 뉴스에서 어디서나 그 이름이 들렸습니다. 하루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피 묻은 남자가 나타나 말하는 꿈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죽어요. 셋째 날 아침 하루가 퇴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밖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찰 차량이었어요. 뭐지? 하루는 카운터 뒤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5명이나 됐어요. 여기 누가 책임자입니까? 중년의 형사가 물었습니다. 낮 근무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점장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요. CCTV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흘 전 새벽 2시경 영상이요. 하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다. 형사들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하루는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말릴 수도 없었죠. 10분 후 형사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김하루 씨 맞습니까?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흘 전 새벽 2시경 근무하셨죠? 네. 이 남자 기억나십니까? 형사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조현우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하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뭔가를 건네줬죠? 저는 뭘 받았습니까? 하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손님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형사는 하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혹시 지금도 그 물건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테니까요. 형사들은 사물함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USB와 배낭은 이미 하루가 집으로 옮긴 후였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형사는 하루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하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누군가 편의점 CCTV 영상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조현우가 하루에게 뭔가를 건네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편의점 직원,
살인 용의자와 접촉. 증거 은닉 의혹.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범 아니야? 왜 신고 안 함? 저 여자도 조사해야 됨. 똑같은 범죄자네. 하루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면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범인 못 잡는 거야. 양심도 없어? 하루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 씨, 미안한데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예. 점장님, 제가 뭘 잘못. 본사 지시예요. 여론이 안 좋아서 정직 처리됐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루는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정직, 무급정직. 월세는 이미 2달 밀렸습니다. 여기서 월급까지 끊기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씨, 뉴스 봤어요. 당신 그 살인범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월세 못 내면 나가야 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하루는 텅 빈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대출 독촉 문자들이었습니다. 연체 3일 차, 즉시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최종 독촉, 원금과 이자. 하루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일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신고했어야 했다는 걸, 두려움 때문에 책임지기 싫어서 그냥 숨겼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방 한구석에 검은 배낭이 놓여 있었습니다. USB가 들어있는 배낭. 하루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차라리 버릴까? 아무도 모르게 태워버릴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신밖에 없었어요. 남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들렸으니까요. 하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하루는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3시간 동안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조연우로부터 받은 물건이 있느냐고,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루는 계속 부인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형사가 말했습니다. 공범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당분간 출국 금지라고. 하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육교를 지나야 했습니다. 육교에 올라섰을 때 하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래로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헤드라이트 불빛들. 하루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빗물에 젖은 차가운 쇠난간.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요? 하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명절에 오지 말라고 했고 집주인은 나가라고 했어요. 회사는 정직시켰고 온라인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했죠. 나는 투명한 사람이니까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루는 난간에 몸을 기댔습니다. 조금만 더 기울이면 떨어질 것 같았어요. 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죠. 미안해요, 조연우 씨.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난간 너머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루는 멈췄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USB를 열지 마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하루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죽어요. 여자는 자신이 조현우의 약혼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30분 후 시청역 2번 출구 검은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루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현우의 약혼녀. USB. 죽는다. 모든 말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하루는 육교 아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죽으려던 참이었잖아. 뭐가 더 무서울 게 있어? 그녀는 난간에서 완전히 몸을 떼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시청역 2번 출구.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출구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어요. 번호판도 특이했습니다. 3자리 숫자.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안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타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빗소리가 차단됐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 은은한 조명, 조용한 음악. 하루는 젖은 옷 때문에 시트를 적셨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자는 하루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명품 정장, 차가운 눈빛. 하루와는 모든 게 반대였습니다. 하루는 낡은 패딩에 젖은 머리, 초라한 운동화, 떨리는 눈빛. 여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사 이세아. 하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성그룹. 조현우가 고발하려던 그 회사. 세아는 자신이 조현우의 약혼녀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형으로요. 배신자니까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USB에 대해 물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CCTV에 다 나왔다고 했죠. 세아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빌딩이 보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이었어요. 저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할 거라고 세아는 말했습니다. 하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USB에 진실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장치라고요. 열면 당신도 죽고, 경찰에 주면 가족도 죽고, 언론에 주면 동네 사람들도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회사라고 세아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세아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USB를 주면 주겠다고. 하루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2천만 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 세아는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월세도 밀렸고 대출도 있잖아요. 라고. 세아는 하루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USB 주고 돈 받으라고. 그리고 잊어버리라고. 조현우도 이 일도 전부. 조현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루가 물었을 때 세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을 거라고. 어차피 배신자는 죽어 마땅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투명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사세요. 하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투명한 사람. 조현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아도 그렇게 말했어요. 세아는 이틀 안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투명한 게 아니라 진짜 사라지는 거라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하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는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하루는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는 세아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루는 방 한구석에 놓인 검은 배낭을 꺼냈습니다. USB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 같았죠. 세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열면 당신도 죽어요. 하루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세아는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알아야 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대체 무엇 때문에 조현우는 도망쳐야 했는지, 대체 무엇 때문에 2천만 원을 준다는 건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작고 평범한 USB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것과 똑같아 보였죠. 노트북 포트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떴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어요. 하루는 마우스 커서를 재생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장면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의실, 긴 테이블, 가죽 의자들, 벽에는 한성그룹 로고가 걸려 있었어요. 테이블에 5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그리고 한 명의 여자, 이세아였습니다. 하루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번 달 비자금 50억. 계좌 분산 완료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국세청 감사 피하려면 해외 계좌로 더 옮겨야 합니다. 세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처리하세요. 흔적 남기지 말고. 하루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비자금 50억. 해외 계좌. 이건 범죄였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한 남자가 태블릿을 세아에게 건넸습니다. 조현우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아는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거하세요. 제거요? 네. 완전히.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 그 사람이 가진 증거가 나가면 우리 전부 감옥 갑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와 함께 사라져야죠. 하지만 살인이 아니에요. 세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고예요. 불의의 사고. 이해하시죠? 남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세아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하세요. 깔끔하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하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조현우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였어요. 한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조현우가 그 증거를 잡았고 회사는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아. 조현우의 약혼녀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여자는 사실 살인 지시자였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루는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더 있었습니다. 회계장부 사진들, 비자금 계좌 내역, 뇌물수수 증거, 살해 청부 계약서,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폭탄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동시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독약. 하루는 노트북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세아는 거짓말했습니다. USB에 진실이 들어있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자신들의 범죄가 들어있었던 거죠. 조현우는 이걸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고, 그래서 하루에게 맡긴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투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하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이용한 것에 대한 분노, 자신을 투명하게 본 것에 대한 분노.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조현우도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 죽을 위기에 몰려 있었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걸었다는 걸, 그 누군가가 하필 자신이었다는 것. 하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0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세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에 주면 당신 가족도 죽어요. 한성그룹, 재벌, 권력.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요? 하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해야 했어요. 세아에게 USB를 주고 2천만 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USB를 버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다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이 일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 하루는 USB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꽉 쥐었어요. 조현우 씨, 하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왜 이걸 맡긴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투명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하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하루는 결심했습니다. 세아에게 USB를 넘기지 않기로,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기로, 대신 조현우를 찾기로, 그를 찾아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걸 맡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하루는 USB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지 몰라서요. 영상, 서류, 회계장부 모두 확인했지만 조현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조현우는 편의점에 왔습니다. 도시락을 샀어요. 이거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서요. 마지막 식사로 도시락을 선택했던 거죠. 하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편의점 본사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직원 계정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정직 처리됐지만 계정은 정지되지 않았죠. 하루는 도시락 판매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같은 종류의 도시락 판매네요. 김치찌개 도시락. 목록이 떴습니다. 서울 전역의 편의점에서 팔린 김치찌개 도시락. 수백 개였어요. 하지만 하루는 필터를 추가했습니다. 새벽 시간대만, 현금 결제만, 목록이 줄어들었습니다. 15개. 하루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편의점 위치를 표시했어요. 모두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들. 하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 하루는 카운터 직원에게 조현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편의점, 세 번째 편의점.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루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아팠고 배도 고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7번째 편의점. 늙은 주인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사람. 어제 새벽에 왔어요. 하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도시락 사고 그냥 나갔는데 주인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골목으로 가더라고요. 폐건물 많은 쪽. 하루는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났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 빈 건물이었죠. 하루는 건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하루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건물 그림자 뒤로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한 남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했습니다. 네, 이사님. 이 근처에 숨어 있는 게 확실합니다. 편의점 CCTV 추적했습니다. 이세아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안에 찾으세요. 그리고 그 여자도. 남자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자, 자신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하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때 뒤에서 손이 하루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루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요.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현우였습니다. 그는 하루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랐어요. 3층 빈 사무실. 조현우는 그제야 하루를 놓아줬습니다. 하루는 숨을 몰아쉬며 조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옷도 며칠 동안 못 갈아입은 것 같았죠. 왜 여기 왔어요? 조현우가 물었습니다. USB 봤어요. 하루가 대답했습니다. 조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봤다고요? 네. 전부 다. 조현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야 했어요.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있을 순 없었어요. 하루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살인자가 아니죠? 조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어요? USB가 증명해요. 조현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끌어들여서. 하지만 정말 당신밖에 없었어요. 왜요? 왜 저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조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투명한 사람이니까. 그 말에 하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거예요? 조현우는 하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믿는 거예요. 어떻게요?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날 밤 당신 눈을 봤어요. 조현우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눈.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 하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USB를 지켜줄 거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건물 수색해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현우와 하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문으로. 조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옆 건물로 건너뛸 수 있어요. 하루는 창문을 봤습니다. 옆 건물까지 2미터 정도 거리였어요. 못 뛰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조현우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 먼저 뛸게요. 그 다음 당신. 그는 창틀에 올라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뛰었습니다. 공중에 몸이 떴습니다. 그리고 옆 건물 옥상에 착지했어요. 어서요. 조연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루는 창틀을 잡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3층 높이 떨어지면 죽을 거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하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조연우의 손이 하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루는 옥상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을 다쳤지만 살았어요. 뛰어요. 두 사람은 옥상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하루는 평생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도망쳤습니다.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하루와 조연우는 골목 끝까지 달렸습니다. 뒤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좁은 골목 사이 작은 공터. 두 사람은 그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고르며 조연우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하지만 그냥 가면 안 된다고요. 한성그룹이 경찰 안에도 사람을 심어뒀다고 했어요. 하루는 USB를 꺼냈습니다. 언론에 넘기면 어떻겠냐고 물었죠. 조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송 나가기 전에 막을 거라고 지난 2달 동안 시도해본 모든 방법이 다 막혔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을 비췄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이세아가 내렸습니다. 나와요, 김하루 씨. 세아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어차피 도망칠 곳 없어요. 하루는 조연우를 봤습니다. 조연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하루는 일어섰습니다. 세아 앞에 섰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봤습니다. 완벽한 코트를 입은 재벌과 낡은 패딩을 입은 편의점 직원. 세아가 USB를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하루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세아는 운전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가방을 가져왔어요. 2천만 원 약속대로라고 세아가 말했죠. 하루는 USB를 쥔 채 물었습니다. 왜요? 뭐가요? 왜 조연우 씨를 죽이려고 해요? 사랑했잖아요. 약혼까지 했잖아요. 세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전 한 번도 그 사람을 사랑한 적 없어요. 세아는 결혼은 거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따위는 없었다고, 그냥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요. 배신했으니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루는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불쌍하네요. 세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불쌍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가졌는데 사람은 없네요. 세아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투명한 주제에 자신을 판단하냐고.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투명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루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투명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요. 하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투명하니까 자유로워요. 지킬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하루는 USB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루는 USB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찼습니다. USB는 골목 어둠 속으로 날아갔어요. 세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하루는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조연우가 그림자에서 나타나 하루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세아의 비명이 뒤에서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루와 조연우는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 통화를 켰습니다. 화면에 기자가 나타났어요. 하루는 한성그룹 비리를 제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방송 가능하냐고 물었죠. 기자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어요. 하루는 휴대폰을 조연우에게 건넸습니다. 조연우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한성그룹 비자금 조성 제보자라고 말했어요. 기자가 급하게 지금 바로 방송국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루와 조연우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조연우가 USB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하루는 주머니에서 진짜 USB를 꺼냈습니다. 아까 던진 건 빈 USB였다고 편의점에서 파는 거라고 말했죠. 조연우는 웃었습니다. 언제 바꿔쳤냐고 물었어요. 주머니에 넣을 때요. 하루도 웃었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를 속인 거였습니다. 두려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택시는 방송국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검은 차들이 쫓아오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자신도 이제 저 불빛 중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사라지지 않는, 기억될 사람. 방송국 건물이 보였습니다. 택시가 입구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조연우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한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조연우가 하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날 살렸습니다. 조연우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카메라들이 하루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조연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으니까요. 3개월 후 한성그룹 비리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세아를 포함한 임원 6명이 구속됐어요.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살인교사 모든 혐의가 인정됐죠. 조연우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편의점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곳이었죠. 집에서 가까운 동네 편의점. 야간 근무였습니다. 여전히 밤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언니,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였어요.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죠. 오늘도 공부하러 왔어? 하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가 제일 조용해요. 여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작은 테이블이 3개 놓여 있었어요. 하루가 요청해서 만든 공간이었죠. 밤늦게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1시간 후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도시락 하나 주세요. 따뜻하게 데워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받았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루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남자는 고맙다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루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익명 제보 박스였습니다. 하루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편의점 한쪽에 놓여 있었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익명으로 쪽지를 남겨주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쪽지가 3장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쪽지. 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학교 폭력 신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쪽지. 편의점에서 받은 따뜻함 잊지 않을게요. 세 번째 쪽지. 언니가 있어서 이 동네가 안전해요. 하루는 쪽지들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바로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조현우였습니다. 또 왔어요? 하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락이 먹고 싶어서요. 조현우도 웃었습니다. 그는 냉장고로 가서 김치찌개 도시락을 꺼냈어요. 처음 만났던 날 샀던 그 도시락이었죠. 계산대로 왔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하루가 물었습니다. 새 직장 괜찮아요. 사람들도 좋고. 조현우는 한성그룹 사건 이후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부패 감시 단체였어요. 그나저나 조현우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보상금이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보상금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없었으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루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전 그냥 도왔을 뿐이고요. 조현우는 한참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받아요. 당신 거예요. 하루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월세를 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조현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 하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현우는 도시락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3달 전만 해도 피범벅으로 도망치던 남자. 이제는 편안하게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셨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하루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하루야.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명절 올 거지? 하루는 눈물이 났습니다. 갈게요. 아빠가 보고 싶대. 미안하다고 전화래. 언니도 미안해. 뭐가? 그동안 멀리 있어서. 언니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뉴스 봤어. 하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하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조현우는 도시락을 다 먹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중년 남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지쳐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하루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카운터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어요. 오늘 할 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도시락 진열, 익명 제보함 확인, 밤샘 공부하는 학생들 챙기기,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일들. 편의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성그룹 1심 선고, 이세아 전 이사 징역 8년. 하루는 라디오 소리를 줄였습니다. 이제 그 일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조현우가 일어나 계산대로 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김치찌개 도시락? 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하루는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준비해 놓을게요. 조현우가 나가고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어요. 더 이상 투명하지 않은 아침.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아침. 하루는 도시락 진열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정리했어요. 누군가 이걸 먹고 힘을 낼 거라고 생각하며, 누군가 이걸 먹고 오늘을 버틸 거라고 믿으며, 작은 편의점. 그곳에서 하루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사람.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